자, 많은 사람들이 일론 머스크가 정말 목숨 걸고 트럼프 선거운동 한 거 이해 못할 수 있어요. 왜냐면 미국도 한국과 똑같아서 결국 기업인은 정치에 크게 개입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정치 보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번에 트럼프가 된다고 하더라도 다음에 또 민주당이 될 수 있는데 그때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렇게 목숨 걸고 선거운동을 할까요? 심지어 머스크가 트럼프를 정말 열렬히 지지한데도 불구하고 트럼프의 반응이 좀 시큰둥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자,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를 지지하는 거를 잘 생각을 해보려면 자동차 산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 자동차 산업은요, 제가 2000년대 초반에 현대자동차 그룹에 다녔거든요. 근데 그때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되게 잘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맨날 위기의식을 강조하면서 직원들한테 교육한 게 있어요. 뭐냐면 800만 대 생산입니다. 연 500만 대 이상 생산해야 생존할 수 있고 800만 대 이상 생산해야 안전할 수 있고 그리고 300만 대 이하로 생산하면은 망한다. 이게 제가 현대자동차 그룹에 2000년대 초반에 들어가서 배운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다음 어떻게 됐냐면 연 300만 대 이하로 생산하는 자동차 메이커들 다 망했습니다. 피아트, 푸조, 랜드로버 등등 사실상 독일차 빼고는 유럽차들은 거의 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하물며 내연기관차조차 규모의 경제가 달성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자동차 산업인데 전기차는 어떨까요? 전기차는 더 심합니다. 왜냐하면 규모의 경제가 나오려면 생산량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규모의 경제가 나와야 가격을 낮출 수 있고 한 번 형성된 독점적 지위는 절대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자동차 산업이 규모의 경제가 돼야 되는데 전기차는 더 중요하다. 그러면 어느 나라를 공략해야 될까요? 자, 정답은 바로 중국입니다. 대규모로 생산할 수 있고 대규모로 수요할 수 있는 곳, 그것은 중국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머리 좋은 머스크가 중국을 과연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까? 자, 생각을 해보세요. 현대자동차 그룹이 정말로 폭발적으로 2000년대 초반에 성장했던 배경은 중국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2010년대 넘어서 어떻게 되죠? 중국 때문에 힘들어지죠. 지금 다시 부활하는 것은 결국 미국 시장 때문입니다. 폭스바겐도 마찬가지예요. 폭스바겐도 2000년대 초반부터 엄청나게 성장을 했다가 지금 중국에서 굉장히 고전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폭스바겐은 이꼴 중국 자동차 시장 공략의 정말 대명사와 같은 그룹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같은 경우에, 아니 중국의 가치사슬 같은 경우에는 공급 측면에서는 외국계 기술력을 베끼거나 뺏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수요적인 측면에서는 중뽕을 강조하면서 시장 자체의 점유율에 좀 타격을 주는, 어느 산업이나 중국 시장에 들어가면은 이런 과정을 겪습니다. 그러면 일론 머스크는 이 생각을 안 했을까요? 일론 머스크는 아마 이에 대한 대비책을 확실하게 마련해놨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게 스타링크라고 생각합니다. 자, 많은 분들이 스타링크, 위성을 그냥 전화나 좀 하는 이런 정도로만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화웨이와 비에텔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화웨이는 중국 공산당, 중국 군부에서 나온 회사라고 생각을 하죠. 베트남 점유율 1위 비에텔도 베트남 공산당에서 나온 기업입니다. 물론 민간 기업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군 출신들, 사실 공산당의 핵심 군 간부와 연결이 되어 있는 회사라고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나 통신회사는 단순한 산업이 아닙니다. 전쟁을 하게 되면 통신이 없으면 작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위성은 더 중요한 기술력이 있습니다. 위성을 쏘아 올리는 기술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중국이 대만을 점령하려면 바다를 건너야 됩니다. 그 바다에서 대만군은 필사적으로 방어를 할 건데 결국은 통신으로 인한 여론전, 그 다음에 미사일 공략, 이게 가장 핵심적인 거 아닐까요? 미군이 도와주러 온다고 하더라도 결국 중국의 미사일이 가장 큰 장애물일 겁니다. 이번에 알려졌듯이 러시아 푸틴이 시진핑의 요청으로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때 스타링크를 제공하지 말라는 부탁을 했다는 뉴스가 나왔죠. 이제야 밝혀지지만 저는 예전부터 짐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머스크는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 전기차 산업에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려면 중국이 반드시 필요하고, 근데 중국의 텃세는 완성차 메이커들이 감당을 할 수가 없고, 그러면 나는 대만을 먹고 싶어하는 중국 공산당을 스타링크를 통해서 지렛대로 사용하자, 이렇게 분명히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미국 민주당은 이걸 어떻게 볼까요? 당연히 안 좋게 보죠. 엄청나게 안 좋게 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머스크가 갑자기 사이도 좋지 않은 트럼프를 적극적으로 민 데는 무슨 트럼프가 성공하고 나서, 트럼프가 재선하고 나서 전리품을 달라 이런 수준이 아니었고 정말 살기 위해서 그랬을 겁니다.
나중에 민주당이 재집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규모의 경제, 산업적으로 테슬라를 전기차 산업의 반석 위에 넘사벽으로 만들어 놓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을 거라 저는 짐작합니다. 그럼 이번에 목숨 걸고 트럼프 선거운동을 한 머스크는 만약 해리스가 당선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 팟캐스트 나와서 얘기했지만 아마 저는 여론전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론전을 하기 위해서는 테슬라 폰을 출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리스가 집권하게 되면 분명히 정치 보복을 하려고 할 텐데, 그때 여론전을 하려면 테슬라와 테슬라 폰 같은 자기만의 도구가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자,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머스크는 좀 천재 같습니다. 중국 시장을 제대로 공략할 줄 알고 다른 CEO와 다르게 어떤 정치의 레벨까지도 넘사벽의 영역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영역에 있는 사람이 또 누가 있을까요? 머스크를 위한 기업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오늘 상장하는 더본코리아입니다. 더본코리아 밸류에이션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백종원을 위한 백종원에 의한 기업입니다. 잘 될 수 있는 부분도 백종원 선생님이고 리스크가 있는 부분도 분명히 백종원 선생님이 달려 있습니다. 저는 만약에 백종원 선생님이 단순히 비즈니스 차원을 넘어서 정치의 영역, 정치력까지 겸비하면 더본코리아가 우리 생각보다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